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감기들 조심하시고, 오늘은 다이어트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음식 중인 닭가슴살에 저만의 고르는 팁을 한번 전수해보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 닭가슴살 다이어트의 대명사로 뜨면서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 시중에 과거만 해도 닭가슴살 종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엔 닭가슴살 제품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고를 수 있는 팁이랑, 그 다음에 또 기본 상식들 또 한번 전달해 보려고 영상을 찍어봐요. 닭가슴살 어느 정도 알고 먹는가에 대해서 전달해 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닭가슴살을 고를 때 기준을 딱 세 가지를 두고 정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을 좀 봅니다. 시중에는 원물에 가까운 닭가슴살이 아닌 양념 소스 닭가슴살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너무 간편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닭가슴살을 대체할 닭다리살이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것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닭가슴살 주제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떡볶이 맛 이런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을 굉장히 첫 번째 선상에 중요시 두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2,000원 이 마지노선이 아닐까. 이건 사실 제 기준이긴 한데, 아무래도 시중에 팔고 있는 닭가슴살들은 보통 광고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좀 비싸게 잡혀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쟁여놓으시려고 하시는데, 가격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00원 이상은 닭가슴살이 좀 많이 비싼 편이 아닌가, 100g 기준으로 말하면 2,000원 이상은 사실 너무 비싼 편이 아닌가, 그리고 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라고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2,000원이 제일 상한선인 것 같습니다. 100g 기준 2,000원이 사실 2,000원 사실 비싼 편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물가 상승을 고려는 안 할 수는 없으니 저는 한 2,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상은 조금 솔직히 닭가슴살이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러면 저는 사실 차라리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더 넓은 폭의 더 좋은 단백질 그거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정도는 이 정도 금액이 맞지 않는가. 이보다 더 준다고 하면 사실 다른 더 좋은 영양소의 붉은색 적색류 고기를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가격은 제가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을 한번 해봤고, 맛은 두 번째는 사실 맛입니다. 맛은 사실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주관적인 거라서 사실 큰 의미는 고르는 데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닭가슴살을 좀 시키실 때 보통 당연히 대용량으로 시키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닭가슴살을 굉장히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한 번에 처음에 시켜보는 브랜드의 상품들은 많이 시키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비싸더라도 조금 섭취해보고 나한테 맛이 맞겠다 싶으면 주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대용량으로 주문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맛이 없으면 사실 손이 안 가게 돼요. 손이 안 가게 되면은 계속 방치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맛을 먹어보고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몇 개 맛봤다고 해서 맛있다고 선택했는데 굉장히 물리는 맛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맛 같은 경우는 그냥 주관적이긴 하지만 소스 닭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쯤 되면은 좀 일반 원물에 가까운, 요즘에 그런 것도 되게 부드럽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공법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물리는 맛, 그다음에 어차피 식단이란 걸 계속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맛은 좀 빨리 질리는 것 같아서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맛 부분을 두 번째로 신경 쓰고, 세 번째는 영양 성분을 잘 신경 씁니다. 우리가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원육 기준으로 보통 100g에 단백질 함량이 한 20g에서 많으면 23g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양 성분을 제가 나중에 실제로 가져온 닭가슴살 영양 성분표를 보여드릴 건데, 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지 거기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 거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닭가슴살 100g에는 보통 20g에서 23g 정도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터무니없이 단백질이 많이 표기된 것들이 가끔씩 보여요.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단백질 함량 뻥튀기라고 하죠.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서 이제 특정 분들은 가공식품 닭들은 이제 믿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가공식품 완제품의 장점은 또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선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양 성분을 세 번째로 중요시 여기고 이 세 가지를 만족이 되면 저는 이제 그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 성분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상품 제가 가져온 걸 몇 가지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어보면 충격 먹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제품들을 선택을 해왔는데 일단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원재료 및 함량을 꼭 보셔야 돼요. 원재료 및 함량. 다 원재료 및 함량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일단은 닭가슴살 제품 제가 일단 네이버에 상단에 떠있는 4가지 제품들을 가져왔고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중요시한 게 영양 성분으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제품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닭가슴살 들어가 있고 잠깐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원재료 및 함량을 보실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일수록 더 많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번 제품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닭껍질이 들어가 있는 특이한 닭껍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시즈닝 이렇게 시즈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닭가슴살이 69.81이에요. 이게 아마도 100g 기준의 상품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오해를 하는 게 닭가슴살 100g 상품에는 닭이 100g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100g 기준이면 닭가슴살은 69.81이기 때문에 지금 69g에서 한 70g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100g이 닭이 100g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제품은 닭이 지금 70g 정도 들어가 있고 닭껍질이 한 17g 정도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닭껍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 함량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100g 기준 닭은 70g밖에 들어가요. 그럼 제가 아까 닭가슴살 원육이 보통 100g에 단백질이 한 20g에서 23g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얘는 닭이 70g밖에 안 들어갔어. 단백질이 이 이상 나온다고 하면 사실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물론 공법마다 닭가슴살 함량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했다는 하긴 그래도 이 이상 나오면 사실 의심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요, 간혹 이런 70g, 80g 들어간 제품들도 단백질이 막 30g, 30g은 좀 많은가? 뭐 25g 이렇게 표기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닭을 작게 쓰고 닭 대신에 단백질 보충제 이런 여기도 제품에도 보면은 탈지대두 들어가 있죠. 분리대두 단백 이런 가루들이 들어가서 가루들로 양념에 가루들을 넣어서 단백질 함량을 의도적으로 높인 제품이라서 이런 경우가 사실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권장드리기로는 닭에 함유량이 많아서 단백질이 많은 것이 좋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소스에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사실 좋다고는 얘기 못하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제품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스 닭가슴살인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제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제품은 92% 들어가는데요. 얘는 닭가슴살이 92%, 얘도 말하면 100g 기준이라고 하면은 92g이 닭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제수는 물이에요. 물이고 기타 가공품 이런 것들 엑스트림 뭐 이런 약간 맛을 내는 설탕도 들어가고 미증기제, 글루탐산 나트륨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보게 되면은 약간 맛을 위해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품들은 거의 92% 닭의 함량이 높은 제품이라서 순수단 그 닭가슴살 우리가 뭐 약간 요즘에 나오는 맛으로 표기하면 뭐 소금 맛 이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제외하고 최대한 것을 줄여서 만든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정도면 사실 추천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맛이랑 가격만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사실 조금 제가 추천드리고 저도 선택할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에요. 세 번째 걸 볼게요. 얘는 닭가슴살이 97%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합격 점수네요. 여기 보통 97g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당연히 똑같이 맛을 내는 거. 얘는 포도당이랑 치킨용 마리네이드 베이스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얘도 두 번째 식품과 같이 좀 거의 순수 닭가슴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맛만 조금 먹을 수 있게, 조금 덜 부담스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랑 맛만 합리적이라면 선택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요즘에 닭가슴살 이 표기를 이제 광고를 하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원재료가 몇 퍼센트 들어갔는가 표기를 해주는 게 저는 올바르다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원재료 닭가슴살만 딱 적혀있고 몇 퍼센트 들어간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 이제 막상 시켜보면 이제 겉표지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영양 성분표에도 원재료명에 좀 표기를 해줬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 닭가슴살에는 몇 g의 닭가슴살 들어가 있구나, 100g이라고 해서 닭이 100g 들어간 게 아니니까 몇 g 들어갈 수 있는가 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배유단백이 들어갔네요. 이러면 의도적으로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을 좀 높인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실 왜 하면 이 영양성분표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닭이 97g 들어간 제품과 60g, 70g 들어간 제품은 육류의 함유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리고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함유량이 많은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단순히 모르고 닭가슴살 똑같은 닭가슴살 100g이니까 그냥 가격 싼 거 맛있는 걸 선택하려고 하면 이렇게 원육의 닭 함량이 많은지 아니면 소스의 함량이 많은지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양성분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닭가슴살 선택할 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 잘 보시고 구매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닭가슴살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잡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음식 하나 먹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선택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양성분, 맛, 가격들을 이제 뭐 개인적인 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이 세 가지는 최소한 보면서 닭가슴살을 구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영양성분 같은 경우도 조금 꼼꼼히 신경 쓸 수 있으면 당연히 내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닭이 90g짜리와 아까 얘기했던 60g짜리는 포만감에서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닭가슴살 선택할 때 올바르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안녕. 참,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려니까 모르겠다만, 아까 제가 이 닭가슴살 함유량을 좀 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100g당 96g의 닭이 한 97g이라고 할게. 97g 닭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원육 100g 닭가슴살 100g 기준 보통 20에서 23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한다 했고, 이건 뭐 또 그 회사마다 좀 퍼센트 살리는 게 좀 달라서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럼 당연히 97g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20g에서 23g 당연히 못 미쳐 정상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영양 정보표를 보면은 우리가 단백질 이것도 사실 표기법이 있어요. 표기법. 우리가 이 음식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 음식이 뭐 탄수화물이 얼마 들고 지방이 얼마나 들고 단백질이 얼마나 들는 이런 시험 성적표를 받을 때 검사하는 데 보내요. 근데 검사하는 데 실제로 막상 보내보면은 검사하는 데마다 조금씩 오차가 생겨서 사실 나타납니다. 완전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이 칼로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정확하게 나온 데가 없고, 성적표 보내는 데마다 차이가 좀 나타나요. 그래서 단백질을 표기할 때는 사실 120%까지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단백질이 뭐 22g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80%에서 120%까지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제품은 실제로 20g이 나왔는데 표기를 120%까지 하면은 뭐 22g, 23g, 24g까지 표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시 생각해야 될 거는
닭이 예를 들어서 뭐 80g, 70g 들어간 제품들은 당연히 100g 기준 닭이 70g, 80g 들어간 있는 제품들은 당연히 30% 정도는 다른 뭐 소스류가 들어가거나 뭐 염지들이 들어간 거라서 닭의 함량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제품들은 당연히 단백질 함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단백질 함량이 많거나 혹은 뭐 이거보다 더 많은 표기가 나와 있다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두 단백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체크를 하시고, 아니면은 이 단백질 표기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과장이라고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120% 정도 표기한 제품이다 라고 확인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